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이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윤상영입니다. 우리 학생들 수시를 앞두고 어떤 대학을 선택할지 고민이 많을 텐데요. 이 대학별 고사 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잘 체크해야 할 텐데 면접 일정도 체크를 해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원 전에 지원 전략을 세울 때 각 대학의 면접 일자를 확인하는 것도 대학별 고사 일자를 확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일단 면접의 경우만 보더라도 수능 이전과 수능 이후로 이제 실시하는 대학들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이후에 실시하는 경우는 크게 지장이 없지만 수능 이전에 이제 면접을 실시하게 되면 그 학생의 경우 이제 합격을 하게 된다면 정시의 지원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지원 전략을 세울 때 조금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대학마다 면접 일자가 겹칩니다. 또 학생부 종합 전형끼리 면접이 겹칠 수도 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과 특기자 전형이 겹칠 수도 있고 또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과 논술 일정이 겹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지원 전략을 통해서 세운 그 계획 세운 대학들의 어떤 대학별 고사 일정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면접의 경우에는 이제 대학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크게는 교과를 물어보느냐 또 아니면 그냥 서류 기반 면접만 실시하느냐 이런 쪽의 차이가 있지만 대학마다 미세한 또 주안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면접에 대한 안내를 자세히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지금 시작합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 상담을 함께 해주실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태영 선생님께 질문 드릴게요. 대입 준비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큰 일정들을 앞두고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수시 원서 접수가 9월 10일부터 20일 사이에 대학별로 3일 이상 실시되는데 원서 접수를 할 때도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주의할 점 조언해 주실까요? 예. 수시 원서 접수를 할 때 가장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될 부분은 주의해야 될 부분은요. 네. 원서 접수 마감일 및 시간을 정확하게 숙지해서 그 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 마감일들을 정확하게 지켜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대학별 고사일이 겹치는지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지원하는 건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또 드물기는 하지만 6회 지원을 넘겨서 지원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순서에 따라가 접수 순서에 따라 가지고 6개에서 끊기게 되기 때문에 아이고. 그 부분도 주의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수능이 한 수억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금 유성원 선생님, 우리 학생들 수능 볼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실력이지만 또 이제 실수에 의해서 또 당락이 결정되기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좀 벌어지는데 수능 시험 공부할 때 또 문제를 풀이할 때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수능이 앞으로 100일도 안 남아 있고요. 또 학생들 많이 긴장을 하고 있을 때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초심으로 일단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상시에 모의고사를 치렀던 연습을 실전 시험처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즉 연습을 실전처럼. 그럼 실전에 가서는 연습처럼 시험을 볼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요즘이 올림픽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 우리 선수들 입으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갖고 있는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면은 실수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남은 3개월 동안 되뇌이면서 실전처럼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연습은 실전처럼 할 수 있다 잊지 말아야겠네요.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현재 고3 학생들을 위한 방송 수시 상담은 마감돼 있고요. 이후로는 예비 수험생인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수시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2-311-5441에서 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해드리는 수시 상담은 실제 입시에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수시 지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컴퓨터 관련 직종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4.67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5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컴퓨터, 수학, 적성 전형입니다. 희망대학은 가천대 컴퓨터공학과 적성 우수자 전형, 수원대 컴퓨터학부 일반 전형, 한국산업기술대 컴퓨터공학 전공 일반 전형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컴퓨터 관련 직업을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학부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께서 전화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컴퓨터 관련해서 특히 관심이 있는 진로가 있다면요? 컴퓨터 관련된 직업은 다 희망을 하고요. 네. 뭐 컴퓨터 공학이라든가 뭐 기계공학, 뭐 게임 공학부 뭐 이런 쪽에 관련된 그 관심이 많아요. 우리 아이가. 네. 꿈을 이루는데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상담은 윤태영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윤태영 선생님께서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또 오늘 상담에서 주목해 볼 만한 핵심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의 이제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학생부가 좀 저조한 상태입니다. 학생부가 좀 저조하지만 수학에서의 좀 강점을 상대적으로 좀 가지고 있어서 그 수학을 바탕으로 적성고사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국어와 영어에서의 부족함을 조금 만회할 수 있다라면은 분명히 적성고사에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학생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럼 윤태영 선생님이 제안해 주신 수시 히든카드 6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수시 히든카드입니다. 학생부 교과 2장, 적성 전형을 넉 장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수시 히든카드 6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윤태영 선생님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2장, 그다음에 적성 전형으로 4장을 이제 사용하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앞서 제가 학생부가 좀 저조하다고 했었는데요. 네. 학생부 교과 성적도 좀 저조한 편이지만 비교과 성적이 특히나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논술 전형의 경우에도 뭐 수능 수학 성적이 3등급 정도 나오긴 하지만 논술 전형에서 특별히 우수한 성적을 받을 만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적성 전형을 중심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고요. 학생부 교과 성적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이 부분을 좀 잘 활용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도 그 교과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이요. 국수 연관은 4.67인데요. 정교과로 하게 되면 4.32로 조금 상승하게 됩니다. 아주 우수한 편은 아니겠지만 적당한 수준에서 우리가 수도권에서 서울권 및 수도권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 있고요. 특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게 됐을 때 우리 학생이 2개 영역 등급합 8 내지 9 정도는 충족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가지고 학생부 교과전을 함께 지원할 것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유성호 선생님께 질문 드릴게요. 앞서 윤태영 선생님도 조언해 주셨고 또 우리 학생도 적성 전형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데 적성 전형 준비 남은 기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해 주실까요? 네, 적성 전형을 치르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전에 실시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문의한 학생도 아마 수능 전에 아마 적성 전형을 치르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적성 문제 유형에 대한 적응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성은 수능하고 비슷한 유형이 나오지만은 시간 안에 문제를 빨리 풀고 모르는 것은 넘어가고 하는 테크닉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각 대학 전형별로 각 대학 유형별로 나와 있는 적성 문제를 실전적으로 풀면서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적성 문제 유형에 적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예,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6월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국어는 5등급이고요. 수학 가 3등급, 영어 5등급, 한국사 4등급이고요. 지구과학은 1, 2 평균 7등급의 성적을 보여서
평균 5등급입니다. 4월과 비교를 해보면요. 국어는 4에서 5등급으로 하락을 했고요. 수학 가형은 3등급을 유지했고 영어도 5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수학 가형에서 3등급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요. 나머지 영역에서 대체로 5등급대 이하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성적을 받게 된다라면은 정시에서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게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현재 모의고사 성적도 수학을 제외하면 나머지 영역이 좀 부족하고요. 하지만 우리 학생이 이제 수시에서 이제 적성고사라든가 또 학생부 교과를 지금 선생님께서 조언을 해주고 계시지만 네. 합격 가능성을 또 장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 이제 정시까지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최저 기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학생을 위한 모의고사 전략을 좀 세워주시면 어떨까요? 예.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어머니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학생이 적성고사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었나요? 적성고사 준비는요, 한 2달 전부터 했어요. 수능과 같이 준비하고 있나요? 네. 예. 그럼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남은 기간 수시에서 이제 수능 준비를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게 일단 최선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능을 끝까지 가져가는데 1번으로 우리가 수능에서 얻어야 될 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수학 가형에서 현재와 같은 3등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거고요. 그런 수학에서의 공부가 적성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성을 함께 희망대학의 유형에 맞춰서 준비를 같이 해준다라면은 적성과 수능을 같이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수학 다음으로는요. 국어를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적성고사에서는 국어와 수학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수학은 좀 잘 나오는 편이니까요. 국어를 좀 신경 써서 최소한 현재 수준 5등급이지만 좀 더 높은 수준으로 한 문제라도 더 맞기 위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 국어에서 5등급 내지 4등급의 점수를 받게 된다면 수학과 더불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앞서 우리 윤상현 선생님께 말씀해 주셨듯이 정시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요. 그 과정에서는 영어도 물론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요. 탕구 영역에서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탕구 2과목인데요. 2과목을 모두 다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한 과목 제가 좀 더 성적 올릴 가능성이 높은 한 과목에 집중해서 거기에서 4등급 이상의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수시에서 합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정시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수능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수학이 3.93등급이고요. 국어가 4.77, 과학이 4.86, 영어가 5.2등급으로 평균 4.67등급입니다. 네. 주요 교과 내신 성적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는 5에서 4 다시 5로 떨어졌다가 다시 6으로 더 하락한, 약간 상승했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수학은 줄곧 3등급을 유지하다가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 때 5등급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어는요, 5에서 7로 떨어졌다가 4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이후에는 5등급으로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학년까지의 국수 영과 내신이 평균 4.67등급입니다. 그래서 높은 수준은 아니고요. 저는 사실 교과 전형에 쓰기 이렇게 유리한 성적은 아닌 상태입니다. 학기별 성적 추이를 봐도요. 4.53, 4.65, 3.96에서 4.92, 5.42로 2학년 1학기를 제외하면 나머지 학기에서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4.67이라고 하는 내신 성적이 그렇게 높은 성적은 아니지만 적성고사를 메인으로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우에는 낮은 성적은 아닙니다. 이렇게 크게 불리함을 가질 성적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국수 영과를 했을 때는 4.67인데 나머지 교과, 사회라든지 기타 교과까지 다 포함한 전 교과로 전교과 전과목으로 하게 되면요. 우리 학생은 4.32 등급으로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라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어느 정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성적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 적성 전형에 지원하기에 부족하지 않고 네네. 또 학생부 교과 전형에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윤태현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기상대 화면 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구름은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이고요. 비는 수상 경력, 자율활동, 진로활동, 독서활동입니다.
자,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동아리 활동과 봉사 활동은 어느 정도 이제 준비를 좀 해온 그런 어떤 흔적이 좀 보이는데 네. 나머지 4개 영역에서는 조금 이제 학생부 기록이 좀 미비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실까요? 예,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그 활동을 보면요. 동아리와 봉사 활동에서 이제 보통 수준이라고 제가 평가를 했는데요. 사실 좀 많이 부족합니다. 동아리에서 RCY 활동을 열심히 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서 뭘 얻기 위해서 했는지 부분이 좀 부족하게 표현이 돼 있고요.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학교 봉사 외에 개인 봉사활동도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담고 이 친구가 했는지, 우리 학생이 했는지가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통 수준으로 평가를 했고요. 그 외에 수상 경력, 자율활동, 진로활동, 독서활동은 좀 부족한 상태인데요. 수상 경력의 경우에는 1학년, 2학년 각각 개근상 하나씩 해서 2개의 수상이 있었고요. 자율활동은 학교에서 제공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 외에는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고 학생의 모습도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로활동의 경우에는요, 마찬가지로 학교 제공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고요. 왜 자기가 학생이 컴퓨터 관련된 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설명이 잘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독서활동이 사실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인데요. 독서활동은 기록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교과가 상당히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성적과 비교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윤태영 선생님,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 중에서 가장 주목할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요?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은요. 1지망은 가천대 컴퓨터공학과고요. 2지망은 수원대 컴퓨터학부, 네. 3지망은 한국산업기술대 컴퓨터공학 전공인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할 대학으로 저는 2지망 수원대 컴퓨터학부로 진단을 해봤습니다. 네. 이 수원대를 가장 주목할 대학으로 진단해 주신 이유가 뭔가요? 예, 세 대학 모두 적성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적성 전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어, 수학을 기본으로 영어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학생이 영어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편입니다. 수학은 좀 잘하는 편인데요. 네. 근데 그 가천대와 한국산업기술대는 영어가 적성고사에서 출제가 됩니다. 반면에 수원대의 경우에는 국어와 수학만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좀 강점을 좀 더 살린다는 의미에서 국어와 수학만 출제가 되는 수원대를 주목할 만한 대학으로 선정해 봤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고 또 윤태영 선생님께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으로 선택해 주신 수원대의 특징과 또 우리 학생의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 주실까요? 예, 화면 보면서 수원대의 특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원대 컴퓨터학부입니다. 일반 적성 전형이고요. 모집 인원은 많습니다. 35명이고요. 2년간 경쟁률을 보면요. 2015학년도에는 적성이 2번 치러졌는데요. 21.4대 1과 23.2대 1로 일정 수준 이상의 경쟁률을 보여줬고요. 2016학년도에 좀 경쟁률이 낮아져서 11.38대 1의 경쟁률을 보여줬습니다. 전형 방법은요. 1단계에서 20배수 교과 성적 100%로 선발하게 되고요. 2단계는 학생부 교과 60에 적성 40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을 반영하게 되는데요. 반영하는 거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전 과목을 반영하게 되고요. 학년별 가중치 없이 반영이 됩니다. 등급 간 점수 차이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등급 간 9점씩 차이가 나서 쭉 진행되다가 5등급이 넘어가면서 점수 차이가 확 벌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은 이 내에 일단은 들어와 있다는 게 유의미한 거고요. 적성고사를 살펴보면요. 시간은 60분입니다. 문항수는 60문항인데 사지선다고요. 국어가 30문항, 수학이 30문항입니다. 배점은 자연계와 인문계가 다른데 자연계의 경우에는 국어가 3점, 수학이 4점이고요. 기본 점수로 190점이 부여가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요. 대학이 제공한 자료를 살펴보면 합격자의 평균 내신 등급이 4.6등급 우리 학생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적성고사는 60문항 중에서 43문항이었는데요. 평균적으로 국어가 23문항, 수학이 20문항이었습니다. 현재 내신 성적에서 봤을 때 크게 불이익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 지원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적성고사에서 취약한 과목인 영어가 실시되지 않는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국어와 수학만 치러지는데요. 학생들이 일반적인 합격자 학생들이 국어에서는 좀 저조한 성적, 그러니까 국어에서 좀 더 많이 맞고 수학에서 좀 틀려서 성적이 결정이 되는데 우리 학생은 수학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수학에서 좀 더 많은 득점을 올리고 국어에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일정 수준을 맞아준다라면 충분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도전하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추천 대학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유성호 선생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중위권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이 적성고사의 올해 지원 경향을 간단하게 예측해 주시고 또 지원할 때 반드시 살펴야 할 점이나 주의할 점에 대해서 조언해 주신다면요. 예, 적성검사, 적성고사 시험은
학생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수도권에 모여 있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뛰어드는 전형이 됩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 적성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의 풀로 봤었을 때에는 정시로 도전해서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의 적성 보는 대학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적성 전형을 준비한다고 해서 무조건 적성을 보는 대학을 다 뛰어들 것이 아니라 내 수준에 맞는 적성을 치르는 대학을 골라서 시험에 응해야 될 것이고, 아까 우리 윤태영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은 대학마다 국어와 수학을 보거나 혹은 영어나 수학을 보는 학교가 있고,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문과처럼 영어하고 수학만 보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원할 대학에서 국어, 수학, 영어, 수학 혹은 문과인 경우에는 국어, 영어나 혹은 이과인 경우는 영어, 수학을 보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나서 본인이 적성고사에 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지금 이성호 선생님께서 적성고사 시험에 관한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대학마다 시험 보는 과목이 좀 다르고, 그다음에 대학마다 수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네. 자신에게 맞는 수준은 또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시험 과목을 보는 대학을 선택하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윤태영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해서 이제 추천 전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이 적성 전형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학생이 희망하는 적성 전형도 지원해야 되겠지만 저는 또 다른 전형인 교과 전형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성대 IT 공과대학 야간이고요. 교과 성적 우수자, 기본교과가 있고 전교과가 있는데요. 전교과 전형을 추천드립니다. 모집 인원은요, 35명입니다. 2년간 경쟁률을 보면 올해부터 통합 신설되는데 작년 경쟁률 IT 공과대학의 경쟁률이 6.2대 1이었습니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교과 100%로 합격자를 선발하게 되고요. 학생부 교과 성적을 반영할 때 이수한 전과목을 반영하게 됩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의 비율을 보면 30, 40, 30의 비율로 반영을 하게 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국어, 수학은 가형, 나형 다 상관이 없고요. 영어와 과탐 한 과목 중 2개 영역 등급합이 8 이내가 돼야 합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요, 이제 통합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봐야 되겠지만 학과별 입시 결과를 보면 가장 높았던 평균 등급을 보였던 학과가 기계 시스템 공학과 야간인데 3.94 등급이었고요. 가장 낮은 등급을 보였던 데는 산업 경영 공학과 야간 4.7 등급의 평균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추천한 이유는요, 일단 우리 학생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의 평균이 4.67이지만 우리 친구는 정교과로 그거를 바꿨을 때는 대신 등급이 오히려 4.32로 우수한 성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 전형이 평균 등급이 아까 제가 4.7등급까지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전년도 합격자를 보게 되면 5등급대 아이들까지도 수능 최저를 충족한 경우에는 합격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 충족 가능하고 성적도 그 범위 내에 충분히 경쟁력 있는 성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합격까지 고려를 해서 충분히 도전할 만한 대학이라고 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네. 또 다른 추천 전형도 좀 소개해 주세요. 예. 또 우리가 이제 불안해서 그러니까 한성대 최저가 있으니까요. 네. 최저가 없는 교과 전형까지도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추천드리는 대학은 신한대 IT 융합공학부 학생부 우수자 전형입니다. 많은 인원을 모집하진 않습니다. 7명이고요. 2010학년도에 7대 1이었고요. 2016학년도에 4.56대 1로 경쟁률이 좀 낮았습니다. 전형 방법은 교과 100%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수한 전과목을 반영하게 됩니다. 학년별 반영 비율은 30, 30, 40으로 조금 한성대랑 좀 다르고요. 최저가 없다라는 게 좀 중요한 특징입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최저 합격자의 성적이 5.2등급이었습니다. 5.2등급. 그러니까 우리 학생은 4.32등급인데 5.2등급까지니까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경쟁률 전년 2010학년도에 7대 1이었지만 전년도에 5대 1도 안 되는 4.56대 1로 낮은 경쟁률이었고요. 추가 합격이 많이 도는 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친구가 합격을 노려볼 수 있는 전형이라고 판단돼서 또 최저도 없기 때문에 안정 지원으로서 하나를 제가 추천드려봤습니다. 네. 어머님 잘 듣고 계시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지금 그 한성대하고 네. 신한대 추천해 주셨잖아요. 네. 또 더 추천해 줄 만한 학교는 그러니까 한경대 이런 데는 예. 예, 어머니.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이 적성 전형에서의 가능성도 있는 친구라고 보여요. 특히 수학을 잘한다는 게 되게 큰 경쟁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적성 전형이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적성 전형을 그래서 제가 앞에 4개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교과 전형에서 이제 서울권에서 써볼 수 있는 대표적인 데가 한성대 야간이라서 야간에 대한 인식 때문에 조금 경쟁률도 낮은 편이고 추가 합격까지 고려하면 충분히 해볼 만해서 거기 추천드렸고요. 그거보다 조금 혹시라도 불안하시다면 좀 더 낮춰서 쓰실 수 있는 부분으로서 최저까지 없는 거로서 친한대를 추천드렸던 겁니다. 메인은 적성입니다. 이 부분은 정시까지 우리가 못 갈 경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해서 교과 전형을 제가 추천드린 겁니다. 네. 어머니, 오늘 상담 받아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도 본인이 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충분히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세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